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전처리와 탐색적 분석을 맡은 직함의 박동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측 모델을 만들기 전에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똑같은 가설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품종, 산지 지역의 기장 지표, 그 후 명절 데이터, 잡기 데이터 등 여러 변수들과 평균 단가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그 조사를 하기 전 저희가 수입한 가설입니다.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을 거고, 그중 중요한 것은 시계열 분석을 위한 레그 변수의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선정을 한 기준은 통계청에 있는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참고했고, 이 중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작물 중 계절 요소가 들어간 작물들도 있고 안 들어간 작물들도 있고 해서 총 8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한 방법은 2가지인데, API를 이용해서 ENV 파일을 생성하고 그를 통해서 API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CSV나 엑셀 파일로 다운받는 방식 2가지를 사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 정산 정보 또는 농림축산부 쪽을 이용하였고, 일기 데이터는 기상청 정보와 그 기상청에서 가져오는 기상청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외생 요소는 잡기 정보, 명절 지수, 휴일 지수를 사용하였고, 이 3가지는 직접 수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산지 기준으로 데이터 매핑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기존의 API를 가져온 산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직함에 산지 코드를 생성해서 그에 맞게 리라벨링을 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의 기준값은 기상청에서 가져온 기상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상 관측 지점에 있는 관측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상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후에 지오데싱을 사용해서 전처리 후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노이즈 처리는 저희가 일단 이상치 제거를 1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각 작물들의 이상치 분포를 IPR로 확인해서 총 거래 금액과 총 거래량의 이상치를 다수 확인하고 제거하였으며, 등급 칼럼 또한 어떤 작물은 중등급인데 특보다 비싸고 어떤 작물은 특인데 하보다 훨씬 싸고, 이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발견돼서 저희는 평균 단가의 상위 20%를 상등급, 중위 60%를 중등급, 하위 20%를 하등급으로 분리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외생 변수를 생성한 작업입니다. 저희는 명절 데이터와 잡기 데이터 그리고 휴일 데이터를 3가지로 분리해서 모두 외생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앞서 가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개가 모두 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번 레그 변수인데, 레그 변수는 이게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냥 가로로 열을 넣거나 그냥 세로로 열을 넣거나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한 작물에 일주 전 또는 한 달 전 기상 데이터, 한 달 전 가격을 넣어서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그 작물의 단가에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해서 더욱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레그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그 후 이상치가 제거된 후에 독립변수 스케일을 진행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1kg부터 몇천 kg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평균 분포를 고려해서 저희가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용했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다른 스케일러 사용하지 않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용한 이유는 이 스케일러가 이제 이상치 또는 아래로 가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강해서 이것들을 왼쪽에 있는 게 로그하고 스케일러 변환하기 전이고, 오른쪽 사진이 로버스트 스케일러 적용한 건데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D 쪽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모델 생성 전 상관계수 시스템 배분을 통해서 어떤 상관계수가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할 변수, 사용하지 않을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 후 주요 변수별 분포를 통해서 이상치를 확실히 제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려한 것은 거래량과 평균 단가의 관계인데 거래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을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또는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물마다 모두 EDA를 진행해서 하나씩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품종과 평균 단가도 예를 들어 배추에는 김장 배추, 쌈 배추, 봄 배추 등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품종별로 그러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까에 관해서 가설을 세웠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품종별 평균 단가, 즉 어느 정도 일정함을 보이냐 볼 수 있고 오른쪽 시계열 가격 변동도 어느 정도 얘네가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상 정보와 평균 단가. 앞서 말씀드린 레그 변수를 활용한 상관관계 그래프인데 기상 관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더 오랜 시점으로 흘러갈수록 평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기온 변화 또는 최고 기온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습도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했는데 그 이유는 평균 상대 습도가 50% 이하여야 가뭄이라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대부분은 습도가 앞서 보신 그래프에 있었겠지만 70에서 80, 요 사이가 평균 상대 습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가뭄이지만 가뭄으로 선포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상 정보와 총 거래량의 상관관계인데 반대로 기상 지표는 와 거래량은 기상 지표가 늘어날수록 즉 더 과거로 갈수록 거래량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그래서 레그를 넣을 때 최소한으로 넣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품목별, 계절별 가격 변동 패턴인데 작물별로 다 작기 정도를 저희가 입력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났는데 어떤 거는 겨울에 비싸고 어떤 거는 봄에 비싸고 각각 제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회차를 넣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평균 단가와 총 거래량 왼쪽 아래부터 보시면 상추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는데 거래량은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는 정석적인 저희가 아는 그래프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배를 보시면 배는 과일이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급도 올라가 평균 단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올라갑니다. 즉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명절 작기 영향도 분석에 있었는데 농산물을 생산되기 전 가격은 상승하고 본격 수확이 시작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이유의 특이점은 배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에는 명절 전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였고 명절이 끝나고 즉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가 끝난 후에는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앞선 EDA를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고 파생 변수를 확정했습니다. 시계열 기준 변수는 2열, 위크 스타트, 기결을 사인, 코사인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였고 품목 및 산지 정보, 핵심 견제 변수, 외부 경제 변수, 그리고 주요 파생 변수, 과거 데이터, 이동 통계, 즉 이동 평균선, 그리고 전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후 가격 예측 모델링 분야는 조용건 님이 마저 발표하겠습니다.